들고 해야 되나? 이건 들고 시작할까? 스트랩 떼고 할까? 스트랩 뗄까? 잠깐만, 프레시전 재즈 베이스 비교 붙어있다. 맞아, 지금 기억이. 자, 다시 가운데 찍어야겠다. 네가 먼저 할래? 박았어.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펜더 베이스 중에서도 프리시전 베이스와 재즈 베이스의 비교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 두 악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선 레오 펜더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펜더 베이스의 이제 창립자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일렉트릭 악기들의 거의 시초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펜더 회사는 이제 레오 펜더라는 분이 창립을 하셨죠. 아직까지는 이제 살아계시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제 9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 레오 펜더옹의 풀네임은 클라렌스 레오리나스 레오 펜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여서 아마 레오 펜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뭐 살아계시진 않으시만 네, 굉장히 많은 좋은 일들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뭐 일렉 기타는 더 먼저 제작을 했지만 일단 베이스가 처음 제작된 거는 50년대 초반에 베이스 기타를 만들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50년대 후반에 지금의 요 악기 형태를 가진 프레시전 베이스가 그때 개발이 되었죠. 프레시전 베이스가 먼저 나오고 나서 60년대 초반에 이제 재즈 베이스를 또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참 모험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발명가세요, 발명가. 발명가, 네. 네. 엄청난 발명가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뭐 자기가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악기도 만들고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아실만한 메이커죠. 뮤직맨과 G&L, 네 그런 회사들도 이 레오 펜더 옹께서 직접 만드시고 설립하시고 네 물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처음에 펜더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서 이 펜더를 다른 사람한테 팔죠. 그렇죠. 팔고 나서 이제 새로운 뮤직맨이라는 걸 개발을 했고 뮤직맨 기타와 베이스도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이걸 또 팝니다. 다른 데다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만든 새로 개발한 악기가 G&L 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나 봐요. 그러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부럽네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도 펜더가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메이커 중에 하나죠. 네, 기타도 사랑받는 메이커고 베이스도 사랑받고 베이스도 굉장히 사랑받는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펜더 베이스들은 이걸 카피한 베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카피를 했는데 헤드만 교묘하게 달라요. 그렇죠. 헤드만 교묘하게 다르고 바디 형태와 픽업의 위치라든가 뭐 지판을 사용하는 뭐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펜더를 따라서 만든 메이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만큼 이제 훌륭한 악기임이 분명한 거겠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오늘 첫 번째 프레시전 베이스와 재즈 베이스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일단 외관을 한번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외관을 보시면은 다른 면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베이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길이죠. 34인치. 네. 34인치 스케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펜더는. 처음에 만들어진 베이스가 비올라 베이스라고. 비틀즈. 그렇죠. 비틀즈의 네. 폴 맥카트니가 사용했던 그렇죠. 비올라 베이스. 짧았을 거예요. 비올라는 짧거든요. 34인치보다 짧은, 기타보다도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케일이 길수록 더 낮은 음이 선명해지는 그렇죠. 역할을 할 수가 네. 있어요. 거기서 가장 이 레오 펜더가 느끼기에 가장 어울리는 길이는 이 34인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만들어진 34인치의 스케일이 지금까지 거의 스탠다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웬만한 악기들은 34인치를 기준으로 더 짧아졌냐 길어졌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들 하죠. 그렇죠. 승우 씨가 쓰고 있는 알레바코 폴로 같은 경우에도 제 것도 34인치예요. 34인치. 네. 네. 제가 쓰고 있는 딩월은 팬드 플랫이라고 해서 4번 줄, 5번 줄의 스케일과 1번 줄의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5번 줄은 37인치. 엄청 기네요. 네, 좀 상당히 깁니다. 1번 줄은 34인치. 네. 네, 좀 특이한 악기들도 있지만은 일반적 보편적으로 거의 34인치 스케일의 베이스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프레시전 베이스건 재즈 베이스건 일단 길이 스케일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프레시전 베이스에 비해서 재즈 베이스가 이제 넥이 살짝 얇아지는. 얇습니다. 네, 이게 넥 두께와 이제 넥 넓이와 이런 게 다 조금씩 다르게 된 거죠. 그 레오 펜더가 만들어진 기타 같은 경우에도 텔레캐스터랑 스트라토캐스터라는 악기들이 유명한데 텔레캐스터가 스트라토캐스터보다 넥이 두꺼워요. 넥을 아무래도 조금씩 다 다르게 만들죠. 네. 마찬가지로 프리시전 베이스도 재즈 베이스보다 넥이 두껍습니다. 그렇죠. 네. 텔레캐스터라는 기타와 프리시전 베이스가 더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보다 더 나은 연주감을 위해서 넥들을 더 줄인 거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을 그래서 거예요. 여기 너트 부분이 아마 좀 많이 얇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너트 부분이 얇아지면서 이제 연주 속주를 하기에 좀 더 유리해지는 거죠. 여기가 얇습니다.
네. 특히나 요 너트 부분 요쪽. 요 헤드를 봤을 때 너트가 있는 요 부분이 더 얇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레이라고 하죠. 네, 요 안에 들어가는 인레이. 네,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점으로 이렇게 찍힌 닷 인레이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70년대 초반부터 블럭 인레이가 이제 옵션으로 추가가 되었죠. 네. 요 인레이도 지금 요 색깔이 다르거든요. 여기 까만색은 클레이 인레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펄 인레이라고 부릅니다. 펄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보통 반짝반짝해요 뭔가. 네, 반짝반짝하죠. 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진주를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데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펄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렇죠. 그 진주가 들어가면 악기값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네네네. 네, 저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두 악기의 비교를 굳이 하자고 하면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여기에 갖고 있는 픽업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픽업을 한번 볼까요? 네. 요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레오 펜더가 아까 발명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런 일렉트릭 부분에 대한 발명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래요. 레오 펜더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요 프리시전 베이스 같은 경우도 두 개의 픽업을 얽혀서 달아놓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아, 요 픽업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네. 일자로 이렇게 편하게 만들면 되는 그렇죠. 건데. 요거 하나 그냥 뚝 달아놓나 그렇죠, 그렇죠. 두 개 달아놓나 뭐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초의 프리시전 베이스는 하나였답니다. 요런 재즈 베이스의 픽업은 아니었지만은 그 일반 일렉 기타에서 사용하는 픽업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싱글 네. 픽업이 하나가 달려 있는 형태였는데 이게 노이즈가 굉장히 심했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노이즈를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니까 두 개의 픽업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노이즈가 안 되면서. 네, 네. 노이즈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픽업 하나는 정상적으로 코일을 감고 얘를 뒤집어서 감아 놓으니까는 뭐 노이즈가 노이즈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요런 픽업이 그렇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50년대 후반에 이제 이런 프레시전 베이스를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노이즈가 없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 프리시전 베이스는 2세대예요. 그렇죠. 네. 정확히 따지면 2세대 프레시전인 거죠. 네. 1세대 프리시전은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프레시전 형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으면서 그렇죠. 지금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프레시전 베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 최근에 유명한 영화 하나 있었죠.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그린 그렇죠. 유명한 보헤미안 영화. 랩소디. 네.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퀸의 멤버죠. 베이시스트 존 디콘님께서 항상 이 프레시전 베이스를 애용하셨었죠. 프레시전 베이스의 픽업은 자 이렇게 리을자로 생긴 픽업 하나가 달려 있고 재즈 베이스는 좀 달라요.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네, 일자로 생긴 픽업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재즈 베이스는 픽업이 두 개죠. 물론 P 베이스도 픽업이 네, 두 개긴 두 하지만 개지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네요. 재즈 맞아요. 베이스는. 네, P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픽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재즈 베이스는 픽업의 위치가 또 아예 다릅니다. 차이점은 뒤쪽으로 갈수록 줄을 튕기는 힘이 세지거든요. 장력이 세요. 센 힘을 내면은 이렇게 좀 단단한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가운데로 갈수록 장력이 좀 줄어들거든요. 여길 튕겨보면은 훨씬 더 묵직하고 좀 부드러운 음을 낼 수가 있죠. 울리는 위치에마다 픽업을 다르게 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있는 픽업은 훨씬 더 카랑카랑하고 더 단단한 소리가 이제 네,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단단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 미들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그 울림이잖아요. 현의 울림이 그렇죠. 진동인데 진동의 주파수가 500Hz에서 한 1000에서 1500Hz 정도를 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대역의 진동이 더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뒤에 있는 브릿지 픽업이라고 부르는데 브릿지 J 픽업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뭐 이렇게 그로울링한 소리를 더 낼 수 있어요. 프리시전 베이스보다. 앞에 있는 픽업은 당연히 프리시전 베이스랑 비슷한 정도의 소리를 낼 수가 있고 뒤에가 추가되면서 훨씬 더 좀 톤 메이킹이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장점을 갖게 된 거죠. 네. 최초에 만들어진 재즈 베이스는 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70년대로 갈수록 재즈 베이스에도 변화가 좀 생겨요. 그렇죠.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인레이 같은 경우에도 요거랑 비슷한 네, 닷 인레이를 닷 인레이였죠. 썼었는데 70년대로 갈수록 이런 블럭 인레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70년대는 요 브릿지에 있는 요 픽업을 더 브릿지 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렇죠. 픽업 위치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달라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펜더에서 리슈라는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그렇죠. 60년대를 모디파이한 리슈가 있었고 네. 70년대를 모디파이한 리슈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70년대 소리가 훨씬 더 좀 뚫고 나오는 느낌이 네, 세요. 밝고 까랑까랑한. 네, 카랑카랑한 느낌을 낼 수가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60년대 재즈 베이스와 70년대 재즈 베이스의 좀 다른 부분은 여기 보이시는 플레이트 있죠. 연주에 필요한 뭐 볼륨이라던가 톤을 조정할 수 있는 요 플레이트가 바뀌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거의 70년대에 사용했던 플레이트가 되는데 작은 노브가 톤 노브입니다. 톤이라고 하면은 높은 음을 깎아내는 또는 높은 음을 더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두 개의 볼륨은 앞쪽 픽업과 뒤쪽 픽업의 볼륨을 담당을 해요. P 픽업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원 볼륨, 원 톤으로 이 픽업의 볼륨과 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재즈 베이스로 바뀌면서 픽업이 두 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픽업이 두 개죠. 네, 당시에는 각 픽업마다 톤을 하나씩 조절할 수 있게 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택 형태로 쌓아놔서 위에는 앞쪽 픽업과 뒤쪽 픽업의 볼륨, 그 아래는 앞쪽 픽업과 뒤쪽 픽업의 톤을 조정할 수 있게 투 볼륨 투 톤 형태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딱 붙어 있었죠. 그렇죠. 유명한 아티스트가 60년대 재즈 베이스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플리. 네, 같은 경우에 투 볼륨 투 톤을 사용하는 재즈 베이스를 사용했었고요. 그렇죠. 많이들 아시는 마커스 밀러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재즈 베이스를 그렇죠. 선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요거와 비슷한 형태의 투 볼륨 원 톤의 형태의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프레시전과 재즈 베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은 우선 픽업이 다르죠. 픽업이 다르고 노브가 달라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픽업 하나당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 하나당 볼륨이 하나씩 있는 거고 톤이 하나씩 있는데 요 베이스는 이제 재즈 베이스는 이렇게 볼륨이 두 개가 있고 톤이 하나가 있는 거죠. 초창기에는 요 재즈 베이스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생기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투 볼륨 투 톤 이렇게 노브가 두 개 이렇게 붙어서 네 개의 노브가 두 개의 형태로 나눠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62년도에 투 볼륨 원톤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재고 손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는 다시 형태를 바꿨어요. 그래서 64년도까지 투 볼륨 투 톤으로 다시 만들다가 다시 이제 64년도 이후에 다시 이렇게 투 볼륨 원 톤으로 제작을 하게 됐죠. 네.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투 볼륨 투 톤을 썼을 때 장점하고 투 볼륨 원 톤을 썼을 때 장점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투 볼륨 투 톤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 볼륨 투 톤도 사용해보고 투 볼륨 원 톤도 사용을 해봤는데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네,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톤을 항상 끝까지 올려서 연주를 하다가 필요 없을 때만 살짝 줄여서 이제 약간 먹먹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는 굳이 두 개 다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선호하시는 주로 음색 스타일이 톤을 조금 깎는. 네, 저는 약간 너무 카랑카랑한 것보다는 살짝 좀 먹먹한 소리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톤을 약간 줄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투 볼륨 투 톤이면은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투 볼륨 투 톤이 뭐 톤 메이킹에는 좀 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죠. 실제 사용하는 연주자 입장에서는 뭐 굳이 필요할까? 네,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악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악기는 이제 저희 악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좀 빌려온 악기예요. 자, 3번에 계시는 자코 정님한테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네, 자코 페스토리우스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스트랩도 이렇게 자코 페스토리우스의 스트랩을 제작하실 정도로 자코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훌륭해요, 스트랩이. 네, 우선은 요 프레시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79년도에 제작이 되었어요. 저희보다 더 형님이시죠. 네, 그래서 79년도에 제작된 프레시전이고 요 악기는 이제 엘더바디의 메이플 지판, 이렇게 밝은색 지판인 메이플 지판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 파트 오리지널은 아니고 요 이제 아길라 픽업이 아길라 픽업으로 교체가 된 프레시전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악기는 어떤 악기죠? 네, 요거는 71년도에 만들어진 재즈 베이스예요. 아, 더 형님이네요. 네, 훨씬 형님이신데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인레이도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고 뒷판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레릭이 됐습니다. 네. 이게 옆에도 일부러 이렇게 까는 사람들도 있죠. 네, 일부러 까시는데 비교가 안 돼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까진 레릭은 확실히 여기 뒤에 넥을 보셔도 뭔가 되게 막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오래된 느낌 확 나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흠이라고 하면은 브릿지가 바뀌었어요. 이게 근데 네. 그 올드 팬더의 약간 고질적인 안 좋은 점인데 새들이 이제 오래되니까는 새들이 요 나사선 따라서 주저앉아요. 막 이렇게 장력이 세니까는 그 고질적인 것 때문에 이제 아마 브릿지를 좀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스파이럴 브릿지거든요. 네, 그 팬더에서 이렇게 주저앉는다는 얘기가 여기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새들이 좀 떠 있어요 보시면은. 그죠. 근데 요게 나사가 헐거워지면 헐거워지면서 오래되면서 이제 이게 주저앉는 그런 현상이 좀 자주 발생을 하죠. 연주가 불가능하죠 그러면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리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 악기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일단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렇죠. 요 외관은 일단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향을 찾으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전 베이스와 재즈 베이스의 차이를 한번 보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죠.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픽업의 위치와 생긴 요 바디와 이제 픽업의 위치가 요 악기의 이제 형태를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프레시전 베이스와 재즈 베이스가 일종의 그냥 형태인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재즈 베이스라고 하면은 재즈 음악에서 쓰는 베이스인가 이러면서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프레시전이면 뭐 플랫이 이렇게 처음으로 나온 베이스인가 이러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요렇게 형태, 요런 형태는 프레시전 베이스, 요런 형태는 재즈 베이스. 그렇죠. 요렇게 일단 형태로 구분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펜더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에서도 얼마든지 프레시전 베이스와 재즈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보면은 이제 프레시전 베이스인지 재즈 베이스인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첫 영상이라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생각보다 떨려요. 생각보다 엄청 떨리기도 떨리고 이제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저희가 한 말 중에 막 횡설수설하다가 잘못 얘기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정말 이 부분은 정말 기가 막히게 나한테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댓글로 직접 써주시면은 저희가 모든 의견들을 잘 반영해가지고 다음 영상에는 더 멋지고 좋고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아무 말 대잔치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손록손록이었습니다. 손록손록.